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2023 하반기 채용 특집 취업 하자고! 오늘은요, 어제 이어서 CJ그룹 특집으로 자소서 파헤치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CJ그룹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볼 텐데요. CJ 채용총괄 팀장 출신, 네. 무려 채용총괄 팀장 출신의 태성쌤이 네. CJ그룹 자소서의 특징을 좀 한 예. 단어로 말씀을 해주시죠. 한 단어로요? 네. 그러기 싫은데. 그래요. 계열사 네. 직무별로 상이하다. 이것이 한 단어입니다. 다르다. 이게 네. 질문 개수도 다르고요. 네, 내용도 맞아요. 다르고 그래서 좀 공통적인 특징들은 있어요. 1번에서는 주로 이제 지원 동기 류의 것들을 묻고 네. 2번에서는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무 지원 동기 아니면 별도의 질문을 하기도 하고 3번부터는 이번에 특징을 보면 그렇게 어떤 트렌드, 어떤 비즈니스 상황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의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고 지원해라라는 그런 추세로 가고 네. 있다. 네, CJ그룹 자소서의 난이도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떤 편인가요?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보통 이제 경험형이 들어가고 뭐 지원 동기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써놨던 것들을 재탕할 수 있는 이런 자기소개서의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본다면 네. 전혀 재탕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렌드가 너무 많고 그냥 한번 트렌드를 얘기해 보세요라는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도 얘기를 해라. 예시도 들어봐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CJ그룹 자소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2023 하반기 채용 특집 취업 하자고! CJ그룹 자소서 열전. 네, 오늘은 CJ그룹 특집 제2탄입니다. CJ그룹 자소서 작성법을 살펴볼 텐데요. 네,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대표그룹 4곳의 특징적인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자소서 항목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룹의 맏형이죠. CJ제일제당. 여기는 사업부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식품사업부, 바이오사업부, F&T 사업부가 있는데요. 거기마다 달라요. 네. 질문이. 그리고 요구하는 글자 수 제한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곳이 어딘가를 보고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 1번이 회사 지원 동기예요. 그리고 2번에서 직무 지원 동기하고 이거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을 말하도록 하고요. 3번째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얼마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식품 산업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있어요. 그다음에 F&T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는 회사 지원 동기, 2번에서는 직무 지원 동기와 역량, 그리고 3번째는 only one. 우리 CJ에서 자주 말하는 only one, 최초 차별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은 그런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에서는 회사 지원 동기, 굉장히 간단해요.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 텐데 1번 항목입니다. 1번 CJ제일제당 F&T 사업부문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1번 CJ제일제당 F&T 사업부문이어야만 하는 이유. 2번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및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 자, 지원 동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지금 CJ제일제당 부문의 대부분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1번은 지원 동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조금씩 다르게 말을 표현했는데 저는 3가지를 다 놓고 본다면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식품 같은 분야에도 모두 제일제당의 특징은 저는 CJ여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 관심 있어서 지원했습니다라기보다는 도대체 왜 그 부분에서 CJ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신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보자면 CJ1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리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올리원의 정신으로 또 세계인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CJ 미션 같은 경우에는 올리원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명확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비전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즐거움, 편리 이런 것들을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 문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최초, 최고, 차별화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올리원의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신다면 도대체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최고, 최초, 차별화를 이루는데 내가 어떤 걸 기여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기존에 갖고 계시던 자기소개서의 어떤 지원 동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생각을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왜 이 사업 부문이어야 되냐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세부 항목이 2번이 있어요.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써라. 결국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까지 다 써라. 라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좀 주의 깊게 본 것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원 동기 쓰고 목표를 쓰고 그다음에 비전을 쓰는 것까지는 잘 쓰는데 이 계기를 자칫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를 쓰신다면 저는 이 계기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제한적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직무에 정말 진심이고 이곳이어야만 하고 나여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정확한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했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 직무에 지원을 해야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어떤 동기가 있고 계기가 있고 그것이 흥미였을 수도 있고 재능 발견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아마도 이 1번의 지원 동기가 조금 더 빛나게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J제일제당 식품 부문 2번입니다. 네, CJ제일제당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 시장 소비자 경쟁의 관점에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시오. 자,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아야지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런 질문은 곱씹어서 봐야 돼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거 직접 작성 막 시작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지 작성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글을 잘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쪽에서 평가하려고 하는가. 그것부터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성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것은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질문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라는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우리 제일제당이 하는 그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제당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 상황에서 경쟁사들은 어떻게 경쟁사들과 경쟁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일단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지원 분야, 식품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을 리스트업을 좀 하셔야 돼요. 변화는 보통 세 가지로 많이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적 변화가 있고요. 기술적 변화가 있고 어떤 제도나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엔데믹이 아니면 고령화, MZ세대, 1인 가족의 증가 또는 웰빙 추구 또는 초개인화, 여성 근로자의 증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식품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 기술의 변화는 이게 IT 기술이 이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AI라든가 빅데이터, IoT, 로봇, AR, VR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또 제도의 변화는 각종 환경 규제 아니면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 식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적어보는 거야. 엑셀 같은 데다 한번 적어보세요. 한쪽 컬럼에다 쭉.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의 식품군 브랜드들을 옆에 한 칸 띄워서 옆에다 이렇게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제품군 또는 어떤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별나게 뭔가 수렴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뽑아내세요. 그것들을 뽑아내서 그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좋은데요. 그럼 이런 변화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참고할 만한 자료. 매년 식품 외식 산업 전망 대회라는 것들을 해요. 여기 AT라는 곳에서 하는데 ATFIS라는 홈페이지가 보시면은요. 식품 외식 산업 전망대회 1일차 자료집 1권, 2권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보시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서류 통과가 최종 목적이 아닐 거예요. 최종 면접에서 합격을 하셔야죠. 그래서 면접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추세이긴 하지만 면접에서 내가 썰을 풀 것이 없다.
라고 하면 선택하지 마십시오. 면접에서도 내가 썰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본인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네, 정말 작성 전에 해야 될 거 콕콕 집어서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작성 전에 준비를 다 하고 나면은 글의 구조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이제 80%는 완성됐어요. 이거 준비하는 것이 80%고요. 일단 우리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두 갈씩 글을 읽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갈씩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했잖아요. 어떤 제품을 선택할 건지 포트폴리오 분석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제품이 무엇이고 포트폴리오는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맨 앞에다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사했던 외부 환경의 변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산업과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경쟁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제일제당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생각을 넣어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도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것이니까 이거 빠뜨리지 말고 그 뒤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CJ 대한통운의 자소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소윤쌤께서 CJ 대한통운 자소서의 특징 알려주실까요? CJ 대한통운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에 대한 트렌드를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항목들에 있어서 여러분만의 차별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기존에 공부 빵빵하게 하고 계셨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풀어내는 게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복합 물류 부문 3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류업계 현재 트렌드와 미래 물류업의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서술해 주세요. 자, 이것도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좀 트렌드와 물류 전망에 대해서 둘 다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 수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500자 정도의 글자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축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게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일단 현재 트렌드와 미래 물류업의 전망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 설명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존의 트렌드부터 짚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려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물류면 물류만의 트렌드가 있을 것 같고 뷰티면 뷰티만의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사회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당연히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의료업계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변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직격탄을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현재 트렌드를 분석하실 때 그냥 물류에 너무 꽂혀 계시지 마시고 우리 앞부분에 태성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사회적인 트렌드를 잘 보고 거기서 근거를 드시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대부분 로켓 배송이 생겼으니까 로켓 배송이 트렌드인 것 같다. 오늘 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검색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해서 복붙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전문성 있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저는 3번 고민하라고 하거든요. 한 번만 더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건 또 왜 이렇게 됐지? 3번만 질문을 해보시면 여러분만의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정말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신만의 시각과 관점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좀 잘 녹여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의 동향은 이런 것 같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내가 보는 시각은 이러하다라는 여러분의 전문적인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일 배송이다라고 한다면 트렌드를 내가 잘 키워드를 잘 뽑아냈다. 로켓 배송, 빠르게 배송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시초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도 있을 것 같고 환경의 변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사회 현상의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트렌드가 왜 출현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명쾌하게 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느냐, 이 트렌드를 짚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그것을 접근하는 시각이 저는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독창적인 트렌드를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트렌드라는 것 명칭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에서 나는 어떻게 보았다라는 전문가적 시각, 시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저는 항상 거시적인 시각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항상 차별화를 고민하는 컨설턴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물류 산업이라고 한다면 물류 산업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군을 비교해 보니 물류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차별화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국에 건드리게 될 것은 무조건 기술적인 부분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나 뭐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이런 기술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 이런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류에 적용된다면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시각을 보여주시는 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설 부문 1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건설 부문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이것도 지원 동기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업의 지원 동기죠. 저는 항상 이것을 고민을 해보라고 해요. 쓰기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평가자들이 무엇을 보려고 할까? 무엇을 평가하려고 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라. 그래야지만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것도 지원 동기는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게 준비 사항이고요.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글을 쓰는 순서를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수많은 자소서를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런 구조가 잘 보이더라, 잘 읽히더라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 맨 앞에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 그것을 먼저 제시해 주는 거야. 나는 기업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 아니면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기업,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꺽쇠 표시를 하고 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바로 CJ 건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업 분석했던 내용을 여기다 하나하나씩 꼭꼭 박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꺽쇠하고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이런 것이 있어서 CJ 대한통운의 건설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 가능합니다. 나라는 상품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뒤에다 붙여주면 되고요. 마지막에 향후 포부는요. 사실은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쓰면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1000자나 800자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면 좋고요. 네. 이제 이렇게 500자일 경우에는 그냥 한 문장에다 그냥 단기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겠다, 무엇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항목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그 작성하고 나서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이 지원 회사 직무 이거 말고 내가 다른 회사, 다른 직무에 지원했을 때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된다? 그럼 지원 동기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딴 남자 이름 넣어봐도 딴 여자 이름 넣어봐도 다 되는 연애 편지는 우리는 읽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원 회사 직무에만 해당되는 지원 동기인지 반드시 확인하고요. 감성에 호소하지 좀 마십시오. 감성에 호소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하고 싶어요. 눈물 뚝뚝. 꼭 뽑아주신다면. 예, 뽑아주신다면 진짜 온몸을 뼈를 묻겠습니다 분위기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CJ그룹의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J E&M인데요. CJ E&M의 자소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E&M은 여러분들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커머스가 있어요. 여기가 좀 다르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경우에는요. 첫 번째 회사 직무 지원 동기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만큼 도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도전 열정에 대한 질문. 세 번째는 창의 혁신 질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얼만큼 함께 팀으로서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소통 협업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머스 부분은요. 첫 번째 회사 지원 직무 회사와 그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게 조금 어려워요. CJ 온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CJ 온 스타일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성하기 힘든 것이 커머스 3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E&M 엔터테인먼트 부분 4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성공적인 팀워크 경험은 무엇인가요? 1번 본인의 역할과 협업을 위한 과정과 행동, 2번 어려움과 극복 방법, 3번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팀워크를 묻는 항목인데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에서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항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CJ E&M을 다뤘을 때 이제 PD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런 엔터테인먼트 직무는 어떤 역량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의견 조율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예 그냥 협업 능력을 보여봐라라는 직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팀워크 경험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항목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팀워크 경험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경험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글자 수 여유롭다 보니까 헤엄없이 이제 대서사시를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협업을 위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진짜 나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각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어떤 협업이었는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업 소재가 이만큼 협업을 해봤으면 내가 합격을 시켜줄 거고 이건 너무 미미한 협업이니까 안 해줄 거야 라는 것보다는 협업 소재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두각을 나타냈었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마음 가볍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굉장히 상세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본인의 역할과 협업을 위한 과정과 행동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시나리오 쓰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기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본인의 역할과 협업을 위한 과정과 행동 중에서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팀 프로젝트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를 앞에 장황하게 쓰다가 그래서 본인이 무슨 포지션이었는지 무엇을 담당했는지 아니면 뭐 리더였는지 조율자의 역할이었었는지 그런 역할과 포지션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여러분이 이 협업을 왜 이끌어냈어야 하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작성을 해보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저는 여러분들이 별표 3개 치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대부분 우리가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을 제일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진짜 행동만 딱딱딱딱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먼저 A한테 가서 얘기했고 A는 받아들였고 B한테 가서 얘기했고 A, B 합의됐다. 그건 협업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절차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왜 이런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었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했었는지, 그리고 그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었는지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점, 저는 이제 본드어라고 하는데 네. 두 개를 붙여줄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내적 동기를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이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빛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네. 주의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느낀 점 작성하실 때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배움을 얻었고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커머스 부분의 3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CJ 온스타일은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취향 쇼핑 플랫폼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세부 관심 분야 및 본인만의 차별화된 트렌드 캐칭 학습 노하우를 작성해 주세요. 와, 어려운 항목 나왔습니다. 어렵죠? 네. 예. 그럴수록 여러분들 질문을 꼼꼼히 뜯어봐야 돼요. 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 보면은 여기 CJ 온스타일 이거 모르면 쓸 수 없잖아요. 네. 그거부터 우리는 챙겨놔야죠. 그리고 이 직무 관련하여라고 묻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원했던 직무, 뭐 그 뷰티 MD라든가 모바일 라이브 PD라든가 이런 것들이 뭘 하는 건지 알아야지 또 쓰죠. 여기 이런 류의 질문은요. 너 알고 있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평가 항목은요.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여기 직무 역량에 보면 분석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장과 고객 및 데이터 분석 능력,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 알고 있니? 그리고 네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둘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있죠? CJ 온스타일 공부하셔야죠. 뭔지 분석해내셔야죠. 그리고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분석해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경험 사례 하나만 좀 뽑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나 이거 잘할 수 있어요라는 것을 의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할 수 있어요. 볼래요? 나 과거에 이렇게 분석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마련을 해두고 그리고 나서 CJ 온스타일과 이 직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기본 소스들이 준비가 돼야지 그 다음 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모르면 아예 못 씁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CJ그룹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성 쌤부터 해주시죠. 그래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해하는 거 있어요.
우리 생활 밀착형 산업을 하고 있고 익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CJ그룹은요. 식품 만드는 회사, 음악 만드는 회사, 영화 만드는 회사, 뭐 공연하는 회사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회사 아닙니다. 어떤 회사죠? 뭐냐면 음악을 통해서 돈 버는 회사고요. 예, 영화를 통해서 돈 버는 회사예요. 네. 우리 비즈니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네. 자소서 질문만 봐도 알잖아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얼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 돈 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소윤 쌤도 세 줄 정리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준생으로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정도 접근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이 직무다라고 생각하시고 거의 신사업 계획서 쓴다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부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이런 부분에 기여하겠다. 너희의 이윤 창출에 내가 이런 걸 기여하겠다라는 베네핏 중심으로 꼭 작성하신다면 합격까지 빠르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